그 오늘 그동안 뭐 신문지상이라든가 또 그 TV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만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배웠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활동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 말씀드리게 된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이 사회가 좀 바르게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2012년에 이 교학사 교과서를 처음으로 이제 집필을 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좌파 진영들의 그 기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집필하는 이 필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껏 이거 해봤자 죽자고 고생해봐야 이 좌파들이 다 지금 저 선거에서 이기고 그렇게 되면은 다 이거 우리 헛수고 아니냐, 검정에서 떨어질 거 뻔하고, 그런데 이거 우리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이 좌파들이 민주당에서부터 통진당까지 등등 총 집결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필자들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선거는 선거고 우리로서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이 좌파 교과서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헐뜯고 모욕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싣고 있고, 그건 많이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존재하는데 모르면 모를까 이번 이 책을 하나 검증하는 그 기회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이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 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좀 더 이 실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우리가 냈지만 2013년에 그 교과서를 검증하는 검증하는 위원들을 누가 선출했느냐? 그거는 지난 정권에서 선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MB정부에서 선출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 MB정부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했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국편 주도하에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집단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핵심적인 용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발달의 역사로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2011년도에 집어넣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발을 해서 MB정부의 하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직된 이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위원회 3분의 2가 집단 사퇴를 하고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집어넣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사태가 났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 사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위반될 때는 이 반역 세력으로 그거는 처벌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학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넣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만을 써야 된다. 그 얘기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국사학계 사람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했겠습니까? 김동길 선생님, 조갑전 선생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사학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민중사학을 내세우는 세력들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민중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인민민주주의 사학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는다고 한다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김일성 독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 주도하에서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고 하는 세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민중사학입니다. 자, 누가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현재 강령이라든가 그런 데서 밝히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통진당 강령 한번 보십시오. 통진당 강령 보면 이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는 인민이 주인 된다는 세상이고, 그거는 결국 이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통진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대한민국의 7종 좌파 교과서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거라는 것입니다. 7종 좌파 교과서를 그 학자들이, 그 교사들이 속한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역사정의 실천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 그 다음에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이런 학술을 표방한 단체들에 그 사람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술을 표방한 단체들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이 창립선언문에 아직도 홈페이지에 그것을 떳떳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국역사연구회 같은 경우 이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단체입니다. 700명의 연구자들이, 교수들을 포함해서 700명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국 역사학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역사학만이 참된 역사학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통진당 그거하고 같습니다. 자, 역사문제연구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문제연구소, 박원순 시장이 만드는 그 밑으로 전부 다 직결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교조, 바로 그와 같은 이념들이 학교 현장에서 동원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학 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전교조 교사이거나 아니면 전교조와 자매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역사학계는요, 학자나 역사 현장에 있는 역사 교사나 막론하고 90% 이상이 바로 이 인민민주주의 사관에 빠져서 인민민주주의 사상을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함으로써 매년 60만 명의 학생을 인민민주주의 사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년 60만 명씩 새로 배출되는 그 학생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다른 것은
그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접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다 인민민주주의 사관과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대한민국은 이거는 아주 잔혹한 나라입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교육을 받으면, 왜냐하면 왜 잔혹한 나라냐면요. 아까 이 6.25에도 참전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월남전에도 참전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교과서들이 뭐라고 교과서에 기술을 하고 있느냐면요.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이 생겨나기 전부터 양민 학살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자, 제주 4.3 때 말이죠. 제주 4.3 때 일어난 사건을 민중당 강령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 분명하죠. 그런데 민중항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교과서는 그것이 마치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 아니라 제주 도민들의 이 자발적인 항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발적인 도민들을 군인과 경찰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말하자면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같은 그런 애국 단체들이 학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공식 4.3 보고서에서는 거기에 더 어떤 식의 말까지 쓰느냐면요. 공식 보고서에 제주의 4.3 사건에서 군인과 경찰 그런 애국단체들이 제주 도민들을 인종 말살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인종 말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써서 대한민국의 군, 경, 미군 포함해서 애국단체들이 제주도민들을 인종 말살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역사학하는 그룹들은 제노사이드 학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이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북한 김일성 정권이야말로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고 정의가 패배한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김일성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소련군에 속해 있다가 스탈린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야말로 인민의 동의는 얻지도 않고 폭력으로 북한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주한테 물려주고 바로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오로지 스탈린에게 잘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을 지배하게 된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죠. 그리고 김일성 자기 내각에 친일파들 수두룩하게 포진시켜가지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김일성 동생인 김영주가 제2인자였는데 김영주 마찬가지고 공산당의 모든 친일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북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교과서 쓰는 집필자들은, 좌편향 교과서 쓰는 집필자들은 그런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모든 서술을 해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앞장섰던 여운형에 대한 미화입니다. 여운형이 좌우파를 전부 다 아울러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렇게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 남한이 믿지 못해서 남한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2명씩이나 김일성한테 가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게 바로 여운형의 실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운형을 앞세워가지고 조선공산당이 같이 결성한 단체가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세우자고 주장을 했고, 우리 이승만을 비롯한 애국 세력들은, 김구 같은 애국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세우자고 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민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으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건준 인민공화국, 이것을 탄압한 미군정이야말로 참 못된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6.25로 들어가 볼까요? 6.25로 들어가면 6.25 오늘날 이 소련의 문서가 공개된 마당에서 더 이상 감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기획 합작 공모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1950년보다 최소한 1년 전에 모택동은 구체적으로 이 중국에 이미 2개 사단이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보낼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60년 적절한 시기에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자고 김일성하고 같이 다 북측하고 얘기를 하고 스탈린의 이 승인 받으려고 전문 보내고 다 그와 같은 활동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실들은 다 일체 서술하지 않고 6.25를 이 남북 간에 일어난 상호 간의 충돌로 일어난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그런 전쟁으로다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반도 이런 데서 남북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났다가 결국은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되었다. 그리고 나서 유엔군이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국제전이 됐다. 혹은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이 됐다. 이와 같은 식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교과서인가요? 바로 이 서술 방식을 보면 이건 명백히 북한 교과서입니다. 탈북자분 어떤 분한테 그 교과서 보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북한의 교과서 써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바로 그런 식의 역사 교과서가 정작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몇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경제 건설하고 힘써 일하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피와 땀의 결과로 그리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서 국권이 추진해온 반공정책의 결과 북한에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 세계의 자랑스러운 이 성장을 한 그런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종 좌편의 교과서는 이와 같은 성장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성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대한민국의 강요들을 10여 명씩이나 살해한 이런 참혹한 역사에 대해서 실종 교과서들 단 하나의 교과서에서도 그거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 없습니다. 빼트려놨어요. 오직 교학사 교과서만 그거 서술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긍정적으로 묘사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뭐 외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사회 문제 많이 일어나고 뭐 전통적인 가치관이 해체되고 등등 온갖 짜낼 수 있는 부정적인 것만 다 짜내가지고 이 현대사를 서술해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디테일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교과서, 좌편한 교과서들이 쓰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젊은이들한테 심어주고 그걸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60만씩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청소년들을 일부는 졸업하자마자 이마에 붉은 띠 두르게 해가지고 계급투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뇌당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편집게 만들고 그게 바로 이 7종 교과서, 역사 교과서들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만약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87년 체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 체제가 아주 좋은 체제이긴 한데 그동안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이 헌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못해온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까지 지금까지 관용을 베풀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는 말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 자체 내에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내 몸을 죽이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알아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저거 먹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체 내의 면역 기능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 밑에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마음껏 준동하고 활동하도록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수 없습니다. 벌써.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을 파괴할 권한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활동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파괴하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 이제 역사 쪽에서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겁니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민중사학에 요구하는 그와 같은 계급투쟁의 도구로서 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갑재 선생님께서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맞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북의 핵 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북한에 맨날 조공 바쳐야 됩니다. 그죠? 가진 자가 협박하는 자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우리는 넉넉하니까 북한이 협박하면 맨날 갖다 바쳐야 됩니다. 지난 그 좌파 10년 정권 그런 식으로 생존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북한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유를 배우게 하시고 민중사학의 사슬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